작품이 시작되면 1권부터 4권까지 오디세우스가 정말 나오질 않습니다. 작품의 첫 부분은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이타카의 장면이 잡히는데, 그곳에서는 오디세우스를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내 페넬로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년 전에 자기를 갓난아기 상태에서 놓고 떠났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만이 나옵니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로 1권부터 4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을까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오디세우스를 감추고 있습니다. 5권이 돼서야 오디세우스가 바로 등장합니다. 어딨나 봤더니 오기기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 섬은 칼립소라는 요정이 다른 요정들과 함께 낙원처럼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모든 동료를 잃고 표류하다가 어렵사리 이곳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했죠.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본 칼립소는 당장에 오디세우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애인이자 남편처럼 데리고 살죠. 자, 오디세우스 이곳에서 무려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실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많이 고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7년 동안 이런 낙원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요정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이 장면에서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만찬과 잔치에서, 그리고 밤마다 아름다운 요정과 사랑을 나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끝나고 나면 홀로 나와서 고향을 보면서 고향 땅에 가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칼립소라는 요정의 이름의 뜻입니다. 칼립소라는 이름은 가리는 자, 감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곳에서 칼립소와 지내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디세우스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졌고 감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혀진 사내, 이름이 사라진 사내 오디세우스임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올림포스의 신들은 오디세우스가 저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하니 우리 돌려보내도록 하자 하고 합의를 합니다. 칼립소에게 그 뜻을 전하자 칼립소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디세우스에게 한번 선택권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디세우스,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문다면 그동안 감춰두었던 신들이 마시는 넥타르와 먹는 암브로시아를 주겠다. 자, 전설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이 암브로시아나 넥타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불멸의 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칼립소와 함께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버리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집에 간다면 이미 나이가 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폭풍을 만나거나 다른 변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다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나중엔 죽겠죠. 자, 이런 운명의 갈래길에서 오디세우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고민하던 오디세우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아름답고 이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되길 원했을까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디세우스는 필멸의 존재가 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라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사는 신의 조건보다는 처음과 끝이 있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름이 완전히 감추어진, 잊혀진 존재에서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 칼립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또 폭풍을 만나 난파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알키오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죠. 자, 그곳에서 해변가에 나와 있던 나우시카 공주를 만납니다. 나우시카 공주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를 하죠. 궁전에 초대를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잔치를 벌어준 알키노스 왕은
데모더코스라는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하필 데모더코스가 부른 노래는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알키노스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왜 우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대의 이름이 무언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름을 준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오디세우스,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트로이아 전쟁 전체의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알려줍니다.